이게 아주 짧은 시기 안에 굉장히 많은 교육적 변화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고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육 뉴스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저번에 가벼운 마음으로 교육 뉴스 컨텐츠를 올렸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학부모님들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오늘도 저번 교육 뉴스 컨텐츠 이후로 나왔었던 기사 중에 같이 좀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 기사 2개 정도를 준비를 해서 정보 전달을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는 2024학년도 서울대 합격 실적 발표에 관련된 기사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3월 들어오면서 서울대 입시 실적이 이제 완벽하게 정리가 됐고 그 다음에 각 학교별로 이제 실적들을 공개를 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작년 입시 실적 자료를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알만한 고등학교들이 아무래도 서울대 입시 실적에서 이번 해에도 조금 강세를 보이기는 했습니다. 근데 학교별로 약간의 조금 차이들이 나는 경우들이 조금 있었었기 때문에 왜 그런 차이들이 발생을 하게 됐는지 설명들도 조금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는 입시 실적이 어떤 식으로 갈 것 같은지 제가 무당은 아니지만 한번 같이 예상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기사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서울대 입시 실적 발표 이후에 가장 눈에 띄는 변화에 대해서 2024학년도에는 정시의 강세를 보이는 고교 위주로 서울대 합격자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정시가 40%까지 확대되면서 교육특구 소재 고교의 합격생들이 대체로 확대됐다는 점이 눈에 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정시 40% 확대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게 분명히 있을 수도 있고요. 다른 요인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뒤에 설명드릴 기사와 조금 비교를 해보시면서 이 기사를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반면 수시체제를 바탕으로 하는 전국권 자사고와 지방 일반고의 경우 최종 합격 인원이 다소 줄었다. 한 전국권 자사고 관계자는 학종에서 서류가 간소화하면서 대학에서 학생부만으로 학생의 우수성을 평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수시가 내신 중심으로 좁혀지면서 합격선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이제 밝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시가 확대되고 수시에서 내신의 중요성이 올라가면서 공교육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 수시체제 운영이 어려워졌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뒷기사에서도 같이 말씀을 조금 드리기는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수시라 함은 학교 교육제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시가 확대가 된 부분 그리고 학생부가 간소화가 된 부분이 아마 작년 입시 실적에 영향을 조금 미친 것 같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명수를 조금 보면은요. 외대부고가 이제 66명을 서울대를 보내면서 역시나 1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이 학교는 계속 연속으로 사실 서울대 실적은 1위여가지고 기본적으로 변함이 없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수시, 정시, 추합까지 총 66명이 서울대를 합격했다. 세부적으로는 수시에서 28명, 정시에서 38명이 합격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대부고 같은 경우는 수시 정시가 거의 이제 반반 비율을 차지를 하고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정시가 조금 더 많이 나오는 학교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2022학년도 72명, 2023학년도 60명, 그리고 올해 66명 이래서 60명에서 70명대의 서울대 실적을 매년 꾸준히 내고 있는 학교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2위는 대원외고인데요. 대원외고도 거의 이제 붙박이로 2위 또는 3위를 하는 학교죠. 이 학교 정말 대단한 거는 이 학교는 지금 자사고가 아니라 외고여서 사실 보낼 수 있는 학생의 풀이 문과 쪽 계열로 이제 한정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정도 이제 실적이 나오고 있는 학교인 거죠. 그래서 합격자는 총 45명으로 수시에서 24명, 정시에서 21명이 이제 합격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자연계 대비 인문계 문호가 상대적으로 좁은 서울대 입시의 배경과 통합수능에 따른 이과의 문과 침공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교육력을 과시했다는 점에서 대원외고의 대입 실적이 남다른 의미를 갖는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대원외고가 유독 조금 잘 나오는 게 있기는 한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명덕외고나 한영외고나 대일외고 등 서울권 외고들 같은 경우는 외고라는 일종의 불리함을 갖고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서울대 입시 실적이 조금 나와주고 있는 편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외고들의 선전이 눈에 띄었다라고 봐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3위 같은 경우는 이제 중동고인데 강남의 이제 광역단위 자사고죠. 그래서 실적이 수시 6명, 정시 36명으로 총 42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서울권에 있는 광역 자사고들은 굉장히 좀 정시에서 아주 높은 강세를 보이고 있는 학교다라고 조금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4위가 하나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합격자가 39명으로 수시에서 31명, 정시에서 이제 8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시만 놓고 보면은 하나고가 가장 많은 서울대 합격자를 배출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특목 입시에 관심이 있으신 학부모님들은 아시겠지만 하나고 같은 경우는 이제 수시에 굉장히 특화가 된 전국권 자사고이죠. 그래서 학기당 외출을 제한하면서 학교 시스템 중심의 강력한 수시 체제를 구축한 결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근데 입시 실적이 작년 대비해서는 조금 떨어진 편이기는 하세요. 그래서 서울대 실적이 2022학년도는 47명이었고 2023학년도가 57명이었는데 그에 비해서 이제 39명이었기 때문에 사실 조금 준 거긴 해서 아마 위에 인터뷰를 하신 전국권 자사고의 관계자가 하나고 관계자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동 5위가 36명을 합격한 상산고, 선덕고, 휘문고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요 학교들이 대부분이 다 정시 강세 그리고 의대 강세 이런 것들이 지금 보이는 학교들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학교들이 서울대 실적을 차지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대 실적 자체는 조금 간단하게 한번 브리핑을 하면서 작년 대입을 조금 정리한다는 의미에서 이 기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 작년 입시 같은 경우는 순위권에서의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저희가 알만한 학교들이 서울대를 많이 보낸 건 맞았는데요. 그 안에서 수시정시 비율이라던가 아니면 아이들의 합격생 숫자에 있어서는 약간씩의 변동이 있었고요. 그 변동 안에서의 이유를 찾아본다고 한다면은 정시 40% 확대나 의대 선호 현상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작용을 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기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요, 앞선 기사와는 약간 반대되는 모토의 기사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3년 뒤 서울대 정시 수능 축소 학생부 강화, 교과 40% 반영 이라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이 기사 같은 경우는 이제 정시 2단계에서 수능 60%, 교과 40% 적용 방안을 제시를 하고 교과 평가는 교과 역량 평가로 심화하고 거의 이제 학종 수준의 평가를 하겠다는 거. 그래서 학생부 세특 영향이 커지고 자사특목고 유리하다는 분석. 사실 저는 이 마지막 것도 좀 말씀드리고 싶었거든요. 무전공 확대를 수용하면서 수능 40% 정책 폐지 요구를 지금 서울대가 하고 있다. 이 기사 안에서 굉장히 좀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기는 한데 중요한 것은 정시 40% 가 깨질 가능성이 조금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수능 안에서도 교과평가가 반영이 된다 라는 점들이 조금 명확하게 정리가 된 기사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학부모님들의 대다수는 09년 이하의 자제분을 갖고 계신 학부모님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선 기사에서 설명드린 올해의 입시 결과 또는 작년의 입시 결과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앞으로의 입시를 우리가 예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기사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중3들이 치를 2028학년도 서울대 입시에선 수능 영향력이 축소되는 반면 학생부의 평가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라고 이제 이 기사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쭉 보시면 이승현 서울대 입학사정관은 지난달 29일 열린 포럼에서 발제를 통해 이러한 방안을 제시를 했는데 2028학년도 입시부터 정시 2단계에서 수능 60점과 교과 역량평가를 40점 반영을 하여서 합격자를 가린다. 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서울대 같은 경우는 지금도 교과평가를 반영하고 있는데 지금은 20대 80 비율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40대 60 비율로 바꾸겠다라는 뜻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입학사정관은 정시 1단계에서 수능 결과로 대학 학업 수행을 위한 기초 학업 소양을 확인하고 2단계에서 교과 역량평가를 강화하는 방안이다 라고 설명을 하면서 이는 표준화된 대입시험인 수능으로는 대학에서의 학업 수행이 가능한지만 판단하겠다는 의미다. 그러면서 같은 등급의 성취도를 동일하게 인정해 2단계 진입장벽을 완화하겠다라고 이제 덧붙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결국은 수능에 대한 영향력을 감소시키고 교과평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교과 역량평가를 조금 더 깊이
깊이 있게 딥하게 하겠다라는 것인데요. 대신 교과평가는 교과 역량평가로 개선하기로 했다. 학생부 교과 영역을 지금부터 세밀하게 평가를 하는 것인데 의대의 경우는 생명과학, 투, 미적분, 기하 등의 권장 과목에 포함 고교 재학 중 이를 이수했는지 평가하는 방식. 그래서 제가 2028 개정교육과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수능 영향력이 축소가 되면 아마 이런 식으로 학생부 평가가 굉장히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교육부 장관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서울대에서도 다시 한번 수능에서 내신이라는 교과 반영을 반영하고 특히 의대는 생명과학, 투, 미적분, 기하 같이 권장 과목을 무조건 이수해야지만 수능에서 보지 않더라도 고등학교에서 배웠어야지만 기본적으로 의대를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학생이 제출한 학생부 교과학습 발달사항의 모든 내용을 평가자료로서 활용을 할 거다. 과목 이수 내용, 교과 성취도, 학업 수행 내용 등 전반을 평가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뭐 이 과목을 듣는 것뿐이 아니라 거기서의 수행 내용과 성취도까지 다 전반적 평가를 하겠다는 것인데요. 입시 전문가들은 서울대 대입 개편 방안을 수능 축소와 학생부 강화로 해석을 하고요.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아무래도 특목고와 자사고가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들이 또 나오고 있는 겁니다. 서울대가 정시 교과평가를 학생부 종합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화를 하게 된다면 자율형 사립고나 특수목적고가 유리해질 거라는 예측이 조금 나오고 있는데 이는 지금보다 세특 중심의 정성평가가 더 집중될 것으로 보이고 이는 특목고나 자사고 상위권 일반고 학생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개정교육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부터 계속 나왔었던 이야기이기는 한데 서울대가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주셨다라는 측면으로 조금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저희가 꼭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교육부가 추진 중인 무전공 선발 확대 정책 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열린 전공 선발, 광역 선발 등 두 가지 방안을 제시를 지금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교육부 같은 경우는 대학들에서 지금 계속 무전공 선발을 확대해라 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학들 같은 경우는 이것을 만약에 받게 된다면은 우리가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 라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고 계신 상황이다 라고 봐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서울대 입학사정관께서 교육부의 정시 수능 전형 40% 이상 선발 정책을 폐지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면서 무전공 선발을 확대할 경우 정시 선발 비율을 재조정해야 되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무전공 선발을 교육부에서 이런 식으로 좀 강하게 생각을 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정시 40%를 유지하시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게 지금 이 기사를 통해서 저희가 또 알 수 있는 부분일 거란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교육부가 무전공 선발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좀 강한 브레이크를 걸고 계신 이유는 사실 지금 현재 사회제도나 사회의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 너무나도 융복합이 중요해지고 있는 시대이기는 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대학의 교육 제도 자체가 너무 이제 과별 선발로 이루어지게 됐을 때는 아이들의 이런 다양한 융복합적 사고, 특히 융복합 인재를 키워내기에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아마 교육부에서도 갖고 계신 것 같고요. 저는 그 의견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아마 무전공 선발 확대가 앞으로 09년생 또는 1011, 12 요 밑에 학년들이 치르는 입시에서는 무전공 선발이 조금 확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을 염두를 해두시는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런 질문을 또 하실 수도 있어요. 만약에 무전공으로 선발이 되게 되면은 생기부는 어떻게 채우지? 고등학교 입학 후에 생기부는 본인의 진로나 아니면 전공적 합성 같은 걸 중요하게 본다고 하는데 그럼 이제 그런 거 안 챙겨도 되나? 라고 혹시 생각을 하실까봐 미리 조금 말씀드리면 무전공 선발을 한다고 해도 우리가 전공적 합성이나 계열적 합성 같은 일종의 본인의 꿈이나 진로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열심히 학업을 하거나 아니면은 활동형 학습을 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중요해질 겁니다. 왜냐면 어쨌든 그 전공이기 때문에 의미 있다기보다 학생의 역량을 보여주는 지표로서 활동형 학습과 학종이 이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알고 계시되 전반적으로 아이들이 대학을 입학하고 난 다음에 전공 선택에 있어서는 조금 더 자유로움을 가질 수도 있는 시대가 되겠구나 라는 점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교육 뉴스 두 번째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기사를 준비를 하면서 제가 생각을 했었던 부분은 이게 아주 짧은 시기 안에 굉장히 많은 교육적 변화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당장 작년 입시만 하더라도 정시 선발 확대나 이런 것들이 지금 입시에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쳐서 고등학교의 대학 입시 실적에 지금 반영이 됐는데 당장 3, 4년 후만 하더라도
이것이 또 완전히 판이 달라질 수 있는 급격한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제가 확실히 또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는 시기에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고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맞는 교육적 변화에 맞춰서 다양한 것들을 준비해 보시는 게 필요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제가 이건 꼭 소개를 해 드려야 되겠다 싶은 뉴스들이 등장을 하게 되면 모아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